안녕하세요. 건축사의 공부방 정유희 건축사입니다. 이강 강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에서 확보하며 등등등등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거나 완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도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층수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어졌던 것들을 획일화하고 아무래도 좀 용도에 맞게 준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용도를 써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하는 법은 서울시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레퍼런스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서는 서울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도시공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도시공간 포털에서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시계획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항목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구역 해서 규제 정보를 클릭하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서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볼 거는 건축물의 용도를 봐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불호 용도에 해당이 된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15호의 숙박시설은 안 되지만 관광 숙박시설은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에서도 보면 여기는 허용 용도인데요. 지금 여기는 나오지가 않는데 허용 용도에 보시면 허용 용도에 제15의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서울도시계획 포털에서 꼭 검색을 해서 불호 용도인지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호 용도의 관광 숙박시설이 아니라 그냥 숙박시설이라고 적혀만 있으면 숙박시설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불호 용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공간 포털이라고 입력을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지도 서비스에 들어가면 제가 알고 싶은 구를 클릭을 합니다. 저는 상수동 318-2번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클릭을 할 건데요. 물론 상수동 318-2번지는 지구단위 계획인 거를 저는 토지 이음에서 확인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 주소가 뜨고요. 주소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두 번째 항목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여기는 홍대 앞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적혀 있네요. 누른 다음에 규제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교통, 인센티브, 기타 등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관련된 거니까 건축물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불허 용도
여기 이렇게 불호 용도가 있고요. 권장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할 항목은 불호 용도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리고 권장 용도에도 있는지, 권장 용도에 있으면 더 통과하기가 더 좋겠죠. 권장 용도에는 없네요. 가끔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밑에 항목에 허용 용도, 지정 용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불호 용도만 일단 확인을 먼저 하셔라. 그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불호 용도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냐 없냐 그 유무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다른 예로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시문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고시문의 페이지가 꽤 되는데요. 한 31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고시문에서 불호 용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호 용도에 해당이 되는 지도라든가 구역에 해당되는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확인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의 불호 용도인지 불호 용도가 아닌지 확인하려면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L1에 해당이 되면 허용 용도가 있고 불호 용도가 있고, L2에 들어가면 허용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불호 용도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호 용도에 뭐가 있는지, 허용 용도에 뭐가 있는지 보시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과에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시문들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클릭 IMM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게, 서울시와 좀 비슷하게 여기서도 좀 볼 수 있게 좀 해놨는데요. 만약에 사직 사지구에 있는 내가 이쪽에 있는 구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불호 용도, 허용 용도.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좀 있으니까 각 지역, 각 구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꼭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라.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공간 포털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강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여기서 불호 용도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허용 용도나 불호 용도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능성을 높게 두고 시작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강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강에서도 뵙겠습니다. 이상 건축사의 공부방 정윤기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